네, 앞서 외신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이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내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콩은 자유화된 시장 환경을 갖춰 그동안 대중국 수출의 우회 통로로 활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와 향후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네. 우선 미국이 홍콩에 대한 관세 등 특혜 적용을 중단했는데 국내 제조업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일부 수출선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홍콩은 중국과 미국, 베트남에 이어서 우리나라 수출량이 4번째로 많은 나라인데요. 이 수출 물량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갈 물량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기준 홍콩으로 수출한 우리 제품 가운데 82.6%는 중국으로 재수출됐습니다. 앞으로 홍콩을 경유국으로 활용하는 이점이 사라질 경우에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은 직접 수출로 바뀔 전망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업종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장 큽니다. 현재까지는요. 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홍콩 수출액은 3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조 원 규모인데요. 이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입니다. 우선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과의 직수출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 품목이기 때문에 직접 수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홍콩으로 수출을 했다가 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그런 품목들인데요. 다행히 홍콩 수출 물량의 대부분인 98%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미국 수출량은 1.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홍콩은 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금융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현재 홍콩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는 KDB 산업은행 등 정책은행 3곳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4곳 등 24곳입니다. 금융사들은 홍콩이 금융허브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 해외 주요 거점을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등 대응 방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의 경우 영어 사용이 자유롭고 치안 수준도 비교적 높아서 아시아 금융허브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홍콩이 그 글로벌 금융 허브라든지 뭐 이런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심각해질 경우 우리도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보다도 이 조치 이후 미중 간 갈등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하면 두 국가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기업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이 추가 조치를 꺼내는 등 갈등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